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 역할. 이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정미리입니다. 저는 이제 프랑스와 독일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부모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참 정말 신기하게도 국경을 사이에 두고 독일과 프랑스의 부모 교육 방법이 너무나 다른 것을 보고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이제 직업이 또 이제 부모 교육을 하는 그런 전문가이다 보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부모 교육 강연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이제 저희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젊은 엄마들이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젊은 엄마들에게 여러분 자식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잘이라는 부사입니다. 잘 키우고 싶다고 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을 잘 키우고 싶다는 그 부모의 소망은 다를 바가 없죠. 정말 부모로서 내 자식 잘 키우는 그런 부모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소망인데 과연 우리들의 의지대로 우리 자식들 잘 크고 있을까요? 정말 내가 보기에는 부모인 내가 보기에는 내 자식 잘 크고 있는데 또 담임 선생님들은 해마다 바뀌는 담임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애 잘못 키웠다고 야단을 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또 내가 볼 때는 잘만 크고 있는데 동네에서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아이로 크고 있지도 않을까요? 과연 그러면 정말 사람마다 그 잣대를 달리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정말 공부 잘해서 좋은 직업 가지면 잘 키운 거야. 아니야. 그것보다는 정말 인성이 바르게 키워야 잘 키운 거야. 하고 사람마다 전부 다른 잣대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잘에 대해서 오늘 우리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과연 무엇이 잘일까요? 부모인 내가 봐도 잘 크고 있다면 좋겠죠. 해마다 바뀌는 담임 선생님이 볼 때마다 아이고 뭐 작년 담임 선생님도 그렇게 전해주셨는데 지금 이 새 학년의 담임인 내가 봐도 저 아이는 잘 크고 있어. 이런 말을 또 선생님들이 해준다면 또 더 좋겠죠. 그리고 전문가인 교육학자가 봐도 저 아이는 고루고루 잘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 객관적인 잘이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잠시 여러분께 잘 큰 아이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자, 그림이 좀 예쁘게 안 그려졌지만 이해해 주세요. 자, 이 잘 큰 아이, 좀 약간 우스꽝스러운 그런 그 인간의 모습을 그렸죠. 그런데 잘 컸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객관적으로 잘 컸다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조금 더 들여다봅시다. 잘 큰 아이는 사고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똑똑하게 생각을 잘 해요. 그리고 자기가 타고난 능력을 잘 발휘해서 공부도 잘하겠죠. 그런데 공부만 잘하고 동생을 막 괴롭히는 형아가 있다면 우리 부모 입장에서 아이고 정말 내 아들 잘 크고 있다 이런 말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잘 큰 아이는 또 감정도 잘 분화 발달되어 있습니다. 감정. 그래서 사고도 잘 발달하고 감정도 잘 발달하고 거기까지 참 좋아요. 그런데 정말 잘 큰 아이는 한 가지가 더 잘 발달된다고 해요. 자, 이 팔다리에서 나오는 행동, 그 행동 속에는 바로 인간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또 감정도 잘 발달되어 있고 의지가 잘 발달되어서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척척 다 하는 이런 이웃집 아이를 보면 옆집 아줌마는 너무나 부럽겠죠. 그래서 아우 정말 자기는 좋겠어. 아들을 저렇게 키워놔서 이렇게 부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정말
어떤 발달 단계, 어떤 순서로 아이를 키우면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이렇게 사고도 발달하고 감정도 잘 발달하고 의지도 잘 발달된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교육학 이론, 인간 발달 이론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종합해서 우리 인간이 또 우리가 낳은 어린 인간을 키울 때 정말 잣대로 정말 이 측정 도구로 쓸 수 있는 아주 편안한 이론을 제공해주는 그 이론들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론에서는 어떤 순서로 아이를 발달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바로 이 순서입니다. 의지를 먼저 발달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다고 의지만 발달시켜라 어렸을 때는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생후 첫 7년, 그래서 그냥 대충 말해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가능하면 의지 발달에 조금 더 주력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감정의 발달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중학교쯤 들어가고 그때쯤 되면 그때 가서 사고의 발달에 주력을 해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론이 있어요. 자, 대부분 이 교육학 이론에서는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상반되는 이론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근거 자료를 놓고 우리가 자식을 키운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왜 처음에 의지를 중요시하는 게 좋은가? 왜냐하면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어린 시기에 자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의지가 나타나죠? 아이가 때가 되면 기를 쓰고 자기 스스로 뒤집어요. 또 때가 되면 자기 스스로 기어다니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게 인간 본능입니다. 인간의 그 자연스러운 발달 단계인데 아이가 이제 부지런히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기어다니고 집안을 어지럽히고 그러면 부모 역할이 좀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그 잠시 힘든 시기를 못 견디는 게 우리 어른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온갖 정말 방법을 동원하려고 해요. 양육 보조기구 이런 거를 사용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고생을 덜하고 아이를 키울까. 물론 고생을 많이 하고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잠시 편하자고 어떤 썼던 방법이 이 아이의 긍정적인 발달에 해가 된다면 그거는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아이가 막 움직이면서 놀고 그리고 집안을 좀 어지럽히더라도 막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아이 발달에 방해적 요소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렸을 때는 충분히 움직이는 것. 제가 인체의 그림을 꼭 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팔다리를 충분히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선 인간 발달의 첫 단계, 그 시기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쯤 들어갔을 때 정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거 있죠. 너무 어려서부터 아이를 학습으로 내몰고 있다. 자, 학습으로 내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에너지를 자꾸 머리에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그러니까 감정의 발달을 위해서 가슴으로 팔다리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부모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게 바로 부모로서의 욕심입니다. 옆집 아이보다 내 아이가 더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욕심. 그리고 조카들보다 내 자식이 사회적으로 더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 욕심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너무나 어린 나이에 의지와 감정의 발달보다는 사고의 발달에 우리는 자꾸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잠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보통 우리 이제 아기가 처음에 의지 발달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또 두 번째 단계쯤 돼서 감정이 분화 발달하는 걸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감정을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제 부모인데, 자, 이제 아주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작은 아이는 어립니다. 큰 아이는 부모가 보기에 컸어요. 컸으니까 우리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자꾸 작은 아이를 자꾸 더 돌보게 될지도 몰라요. 그건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행동일지 모릅니다. 작은 아이가 아직 너무 작고 여리기 때문에. 그래서 두 아이가 동시에 울면 우리는 주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작은 아기를 안고 달래면서 큰 아이를 야단을 칠지도 몰라요. 큰 아이 째려보면서 너 왜 그래? 응? 가뜩이나 아기 키우기 힘든데 왜 너까지 엄마를 힘들게 해? 이런 말들이 과연 먹힐 수 있는 연령인가? 그런데 이 작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의 울음은 본능의 울음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두 돌이 넘어가고 세 돌 이렇게 돼가는 아기의 울음은 감정의 울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거는 바로 정말 감정이 분화 발달되어가는 그 시기에 아이의 감정 표현에 우리가 반응을 해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한참 그런 데에 반응을 해줘야 할 시기에 너무나 많은 젊은 부모들은 아이를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를 학습을 자꾸 시켜서 옆집 아이보다 더 훌륭한 아이로 만들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자꾸 그러다 보면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자랄까요? 제가 또 한번 잠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림 여러분 보고 계시죠? 어떤 그림입니까? 머리는 큰데 몸통 빈약하고 팔다리 아주 약합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그림일까요? 아는 것은 많이 있지만 가슴은 메말랐어요. 이렇게 가슴이 메마르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똑똑한 것 같은데 이상한 일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나라 학교에서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 현상 이야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자, 똑똑한 아이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한 아이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 아이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억울할까, 이런 감정은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이 그림, 상징적인 그림이 보여주듯이 팔다리가 아주 빈약해요. 팔다리가 빈약하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힘이 발달 안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흔히 엄마 성적이라고 하죠. 아이를 강제로 막 방과 후에 막 학원으로 어디로 보내가지고 사고의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사교육 시장에 내몰고, 그러면 그 사교육, 그러니까 학원 안 가면 아이는 자기 스스로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또 걱정을 해요. 정말 왜 저 아이는 의지가 약한 것일까? 자, 이 혹시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아이의 의지의 싹을 제거한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말 그 교육학의 많은 이론들에서는 어렸을 때는 충분히 놀이를 경험해서 아이가 맘 놓고 자기 의지대로 많은 놀이를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아이의 의지 발달에 굉장히 도움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 정말 유아기에 그 많은 경험들이 훗날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 많이 놀아본 아이들이 커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 원리를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혹시 모르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보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아이들이 정말 우리의 욕심을 잠시 내려놓는다면 의지가 충분히 발달되고 감정이 충분히 발달되고 그 다음에 사고의 발달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부모들 앞에 자꾸 함정이 파여지는데 우리 너무나 많은 젊은 부모들은 함정에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봐요. 그 이제 함정이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들은 발달이 과거 아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의지 보이고 아이가 감정 발달되고 그리고 한 3돌쯤 되면 이제 상상놀이를 하면서 사고가 발달하는 것 같고 그러면 부모 눈에 내 자식이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젊은 여성들이 퇴근하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는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좀 해볼게요.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영재를 낳은 것 같아. 뒷바라지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아이의 학습적인 뒷바라지에 들어가지 않는가. 그것이 아이를 망치게 됩니다. 더구나 21세기에 들어가면 정말 인간에게서 요구하는 거는 지식적으로 뭐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거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또 여러분에게 어떤 그림을 하나 또 그려볼까요? 자, 굳이 안 그려도 되지만 자, 인터넷 깔린 컴퓨터를 하나 옆에 그려봤습니다. 이 인터넷 깔린 이 컴퓨터를 이제 그렸는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이 두 존재를 이제 어떤 경주에 내보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누가 더 많은 지식을 입력하느냐? 컴퓨터와 인간이 내기에 들어갔습니다. 자, 누가 이길까요? 말할 것도 없이 인터넷 깔린 컴퓨터. 정말 컴퓨터에서는 너무나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무슨 수로 그거를 머리에 다 입력을 할까요? 그렇다면 21세기에는 정말 질게 뻔한 경주에 자식을 내보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21세기가 정말 인간에게 요구하는 능력은 또 다른 능력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질게 뻔한 그 경주에 내보내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두 아이를 키우는데 한 아이는 아는 만큼 잘 기억을 하고 정말 열을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 그러면 그 아이를 보면 뿌듯해하는 게 부모 심정이겠죠. 그런데 이 둘째는 도대체 가르쳐주는 대로 외우지는 못하고 이상한 기발한 좀 엉뚱한 생각만 해.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둘째를 걱정할 겁니다. 그렇지만 21세기는 우리가 살아왔던 20세기 또 그 이전 세상하고는 전혀 다르고 있어요. 정말 인간에게 좀 더 다른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너무나 많은 부모들은 그 부모가 어렸을 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인간은 정말 그 특징이 보고 배운 대로 하기가 너무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이제 부모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정말 나 자식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그 신호에 전문가들이 도움을 준다라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아이 정말 이 고른 이 3가지의 발달이 고루 일어나고 있는 이 그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물론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자세한 것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가 정말 어쩌다 보니까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것은 잘 발달이 안 일어났어요 라고 걱정이 된다 할지라도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가소성이 뛰어난 존재이다. 그러면 덜 발달된 부분을 정말 보완하려는 노력을 부모가 해줘야지 그 잘못 발달된 아이 스스로 그 노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왔어요. 또 풀이 잡아당긴다고 그 풀이 빨리 자라드냐. 그러니까 풀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뽑혀버립니다. 뽑히면 그 풀은 죽어요. 단지 부모는 내 자식 잘 키우고 싶어서 빨리 키우고 싶어서 쭉쭉 잡아 뽑으려고 했는데 쑥쑥 크는 게 아니라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정말 우리나라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발달되고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인간이 하는 실수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알고도 저지르는 잘못, 모르고 저지르는 잘못, 이런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대부분 제가 질문을 하면 이 두 가지 잘못 중에 어느 잘못이 더 클까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알고도 저지른 잘못이 당연히 더 크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저는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화법을 배워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화가 나는 것을 못 참아가지고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가슴이 아파요. 아, 내가 배워서 다 알고 있는데도 또 실수했어. 아,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알고도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은 반성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르고 저지르는 잘못, 실수.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부모는 반성의 기회조차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여러분, 물론 저를 포함해서 부모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서울시에서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정말 열심히 하나라도 더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태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